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제법 여름 같죠? 단팬님들, 절대 더위 피해 없이 건강하시고 늘 평온하시고 웃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여사친 사키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경험한 믿기 힘들지만 정말로 있었던 실화라며 해준 말인데요. 사키의 언니에겐 에리카라는 딸이 있는데요. 그 에리카는 7살 때 극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당연히 학교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울부짖었다네요. 그 무렵 사키 형부는 해외로 파견 근무 나간 상태였고요. 사키 언니 혼자서 에리카를 키웠는데 진짜 엄청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키는 가능한 한 시간만 나면 언니 집에 들르게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에리카 상태가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그 말에 사키 언니가 그때 살고 있는 도심지 맨션은 그대로 두고 마당이 있는 집을 빌려서 살까 한다면서 사키한테 같이 살지 않겠냐고 묻더래요. 사키도 언니 사정을 아니까 큰 고민 없이 언니의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기로 했다는 거죠. 그 무렵 사키는 그 도내에 있는 본가에서 교회에 있는 직장까지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키 언니는 그런 사키를 배려해서 사키 직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집을 빌렸고요. 그렇게 이사가 끝나고 안정이 되니까 말이죠. 병원 의사 말처럼 에리카가 조금씩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키는 가끔이지만 전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에리카와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에리카가 자기 방에서 벽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걸 사키 언니가 발견했대요.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유우코짱은 마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방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우코짱이 누구야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야 하면서 막 킥킥킥 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웃다가는 우리 계획이 있지만 어떤 계획인지는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사키도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하고 있는 공상의 친구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 싶은 느낌도 들고 어떤 말하기 힘든 불안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말이죠. 에리카는 변함없이 아니 거의 매일 유우코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할 때면 맞아 우리 계획이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킥킥킥 웃었고 말이죠. 애가 계속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뭔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사키 언니는 에리카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사이에 에리카 방에 작은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말이죠. 그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로 보니까요. 에리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요. 혼자 벽을 보며 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에리카가 여전히 벽을 보면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밤이 되면 계획을 실행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쉬 마마가 듣고 있어 에리카 입 다물어 이런 말이 들렸다는데요. 그건 분명 절대 에리카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는 노이즈가 생기면서 끊겨버렸고 그런데 그때 상황이 녹화도 녹음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키는 직접 상황을 보거나 듣진 못했고요. 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그때 들린 에리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말이죠. 에리카의 친구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 든 목소리였고 목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쉬어있는 상태더라는 거죠. 언니는 이런 말을 사키한테 울먹이는 목소리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죠. 그런 상태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언니의 상태나 감정은 사키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사키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오늘 밤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절대로 둘 다 잠들면 안 된다고 자기도 안 자고 상황을 살피겠다고 그리고 자매가 서로 교대로 잠을 자기로 하고 그날 밤을 보내기로 했대요. 그날 밤 사키와 언니의 예상처럼 에리카 행동이 이상하더래요. 에리카는 몇 번이나 자기 엄마인 사키 언니 침실에 들러서는 말이죠. 방 안의 상황을 살피기라도 하는 듯 슬쩍 보고 나가고
또 슬쩍 보고 나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키 언니가 에리카한테 뭔 일이냐고 물으며 에리카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자기 딸이지만 소름까지 생기는 그 기분 나쁜 킥킥킥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요. 자정이 지나서 새벽 1시를 넘겼을 때 사키 언니는 급격하게 잠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졸기 시작한 걸 어찌 알았는지 말이죠. 그렇게 졸기 시작한 직후 에리카가 들어오더래요. 사키 언니는 그때 그 기척을 느끼고 잠이 깼는데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잠자는 척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에리카는 그렇게 잠든 척하는 사키 언니 침대 옆으로 오더니 마마, 아픈 건 잠깐 동안이니까 걱정 마. 낮고 얇게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사키 언니가 가늘게 눈을 떠서 에리카를 쳐다봤더니요. 에리카는 매우 기쁜 듯이 입가에 미소까지 지으면서 머리 위로 찍혀든 식칼을 사키 언니의 가슴 부근에 내려꽂으려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사키 언니는 사정없이 에리카를 밀쳐낸 뒤에 식칼을 뺏어 들고 큰 소리로 사키를 불렀고요. 사키는 그렇게 언니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 보니까요. 에리카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부짖고 있었고 사키 언니는 식칼을 든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사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랐다는데 그렇겠죠. 그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로 정신을 가다듬고는 바닥에 쓰러져서 흐느껴 오는 에리카를 끌어안으면서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냐고, 이게 네가 말한 그 계획이냐고, 유코장이 시킨 거냐고 다그치듯이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방구석에 에리카와 동년배로 보이는 소녀 같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키가 그 애를 가리키면서 제가 유우코냐고 그랬더니 에리카는 조용히 그렇다고, 제가 유우코짱이라고. 사키가 그 말에 유우코라는 아이의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좀 전까지 소녀처럼 보이던 유우코라는 아이의 얼굴은 깊은 주름에 기미로 가득하더래요. 동화에 나오는 못된 마녀 있죠. 딱 그 얼굴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사키는 화가 난 목소리로 에리카가 유우코라고 말하는 그 이상한 존재한테 소리쳤대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얼른 저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여기 있으면 악마가 된다면서, 아빠도 엄마도 여기 없지 않냐고, 너 여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데 사키 말이 자기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게 몸이 엄청 춥고 떨렸다고 그래요. 마치 한겨울에 벌거벗고 밖에 나간 것처럼요. 물론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사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그때 유우코라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엄청 무서운 형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악마 같은 얼굴로 말이죠. 그리고 유우코라는 게 그렇게 변하니까 에리카가 외치더래요. 유우코, 악마가 되지 말라고, 상냥한 천사가 되달라고. 사키는 그런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대체 어째야 좋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제발 도와주시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말이 돼서 말이죠. 마치 하나의 기도문처럼 계속 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는 에리카도 유우코라는 존재한테 부탁이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계획은 이제 그만두자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에리카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유우코라는 존재의 얼굴이 보통의 여자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리카를 보면서 한번 미소 짓는가 싶더니 다시 옆에 기절해 있는 에리카 엄마를, 사키 언니죠,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일순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키는 그제야 자기 언니가 기절했다는 걸 알았다는데 그 뒤에 에리카도 바로 힘없이 쓰러지듯 기절한 모양이에요. 사키는 구조대에 연락해서 둘을 병원으로 데려갔고요. 나중에 깨어났을 때 에리카는 유우코라는 존재의 일도 자신이 하려고 한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키 형부가 해외 근무 임기를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사키와 사키 언니 가족은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턴 에리카의 우울증도 깨끗이 나아서요.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도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사키가 사는 집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말이죠. 사키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계속 사키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키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본 괴담을 얘기할 때면 일본 귀신들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어떤 관계도 없는데 해를 끼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 귀신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 곡성에서 미끼를 콱 물어버렸다는 그 대사가 생각나는데, 빙의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사례를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없었다는 걸 보면 말이죠, 악한 존재는 그냥 악한 거구나 싶다랄까요. 어쨌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나쁜 기운도 나쁜 일들도 없이 늘 좋은 일들과 좋은 기운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